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검은 화면 앙콩알만 한 그림이 부지런히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자기 배를 깊게 감싸 안았어요. 와, 오늘 이 전개 뭐죠? 임신이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지은호가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과연 아이 아빠는 누구이며 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걸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기억상실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지은호가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리며 생긴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쿵쿵쿵쿵쿵쿵. 마치 작은 새가 유리창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였는데요. 그게 바로 아기 심장 소리였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짧게 말했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는데요. 가슴 안쪽은 누가 뜨거운 물을 확 부어 넣은 것처럼 훅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엄마가 된다고요?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무서울 만큼 낯선 말인데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침대 옆에는 한 남자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양복 자락을 한번 쓸어내리고 초음파 화면과 침대 위 여자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번갈아 보는 남자. 누구일까요? 바로 박성재였어요. 축하해 은호야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막혀 다시 꿀꺽 내려가 버렸어요. 이 아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선택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자기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달 전 교통사고로 은호가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박성재와 지은호가 손을 잡고 있고 왜 임신을 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지은호를 찾느라 도시 어딘가에서 애타게 돌아다니고 있을 사람들, 엄마 정순이, 동생 지강호, 그리고 이지혁이 있다는 걸 박성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일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은호가 기억상실에 걸린 걸 지은호의 가족과 이지혁에게는 알리지 않고 지은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자신이 아무도 몰래 지은호를 돌보며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죠. 게다가 그에겐 이미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 때면 먼저 전화해서 밥 먹었어요? 하고 묻던 여자. 회의 끝나고 나오면 편의점에서 뜨끈한 어묵을 들고 기다려주던 사람. 이수빈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초음파 화면이 얼마나 기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냥 남녀 사이에 벌어진 조금 복잡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오기까지 딱 2달 정도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2달을 조금 거꾸로 돌려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와이퍼가 정신없이 앞유리를 훑고 있었고요.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 사이에서 번져 보였어요. 외곽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 한 대, 운전석에는 지은호가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녀 머릿속은 온통 한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말할까? 오늘 말할까? 이제 더 미루면 진짜 비겁한 것 같긴 한데 몇 시간 전 회사 복도 지혁 선배 회의실에서 나오던 이지혁을 불러 세웠어요. 왜? 익숙한 얼굴이 뒤를 돌아봤죠.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혁은 시계를 한번 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다.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내가 시간 빼볼게.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선배. 겉으론 웃으면서 돌아섰지만 가슴속에서는 읽히지 않은 메시지처럼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 내일이네. 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외곽도로 빗길 주의 운전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말한 건 아니었겠지. 오늘 고백했다가 바로 거절당하면 내일 회의는 어떻게 들어가. 그렇게 생각이 같은 자리만 뱅뱅 돌고 있을 때였어요. 앞쪽에 고인 물 웅덩이가 헤드라이트에 반짝였고 타이어가 찍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어요. 핸들이 갑자기 휙 돌아가고 야간도로 표지판이 옆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순간
쾅 몸이 세게 튕겨나가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깊은 어둠 속으로 푹 꺼져버렸어요.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에서는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은호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먼저 정순이 식당 불을 모두 끄고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는 밤이었어요. 비 오는데 애는 집에 잘 들어갔겠지.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 시간에 전화하면 또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하겠지. 그렇게 혼자 말하며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늘 한 번씩은 딸 얼굴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지강호는 식당 뒷문에서 담배를 쥐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불을 붙이지 못하고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누나한테 말 좀 심하게 했지. 며칠 전 돈가방 사건 때문에 엄마와 누나 사이가 깨질 뻔했고 그 와중에 자기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누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내가 진짜 입이라고 달아놓고 왜 그랬냐. 비에 젖은 골목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 지역은 회사 회의실 불을 마지막으로 끄고 혼자 남아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들이치고 있었고요. 그는 내일 얘기하자라고 말했던 복도 장면을 떠올렸어요. 오늘은 회의도 많고 머리도 아파서 그냥 넘겼는데 괜히 찜찜하네. 휴대폰을 들었다가 메신저를 열어봤어요. 집에 잘 들어갔냐? 이 한 줄을 보낼까 말까 계속 고민했죠. 뭐야 이게. 후배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냐.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때 각자 손에 쥐고 있던 그 휴대폰으로 곧 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비 오는 외곽도로로 조금만 더 돌아가 볼게요. 조금 뒤 같은 외곽도로를 또 다른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박성재가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얇은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수빈에게 주려고 산 목도리였어요. 수빈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회의 잘 끝났어요? 끝나면 라면 먹으러 가요. 성재는 잠깐 웃다가 답장을 고쳤어요. 비 많이 오는데 집에 가요. 오늘은 그냥 쉬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찌르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외곽도로 구간 집중 호우 안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속도를 조금 줄였죠. 그때 갓길 쪽에서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비상등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차가 있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따라 더 눈에 밟혔어요.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색 차량 한 대가 난간 가까이 위태롭게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타이어 자국이 도로 옆으로 길게 미끄러져 있었고요. 운전석 쪽 유리를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두 번, 세 번 두드리다가 조심히 문 손잡이를 잡았죠.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차안 공기가 훅 나왔어요. 피와 에어백 냄새, 빗물 섞인 차 안 냄새가 엉켜 있었어요. 운전석 시트에 한 여자가 고개를 떨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 옆으로 피가 흘렀고 옆 얼굴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재 심장이 탁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 그 이름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회사 복도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다니던 사람, 야근 끝나고 나오면 오늘 회의 미쳤죠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 피투성이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조금 치우고 목을 조심히 만져봤어요. 약한 맥박이 겨우 느껴졌어요.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보다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살려야 한다. 119에 전화를 걸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고요. 그 몇 분이 성재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응급실 불빛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의사들 목소리, 기계 알람, 스트레처 끄는 바퀴 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데도 머릿속은 멍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어요. 성재가 벌떡 일어났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요. 깨어나면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예 일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그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았어요. 조금 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보호자 성함이랑 관계 적어주세요. 볼펜이 용지 위에서 멈췄어요. 보호자, 당연히 써야 할 이름은 정순이었고 이지혁이었어요. 그걸 성재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전화를 걸면 순이는 심장이 내려앉을 테고 지혁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오겠죠. 지금 설명할 여유도 없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결국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박성재, 관계란에는 지인이라고 적었어요.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뒤 지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 낯선 냄새, 머리가 띵한 느낌,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옆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겨우 돌리니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낯선 듯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적시며 물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그 한마디에 성재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제 이름도 좀 이상하고요. 집도 가족도 머릿속이 그냥 텅 빈 느낌이에요. 마치 한참을 써내려가던 공책에 갑자기 물을 확 쏟아버린 것처럼 모든 글씨가 지워진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우리는 같이 일하던 사이였어요. 회사 동료이자 친한 사이였고요. 아, 그래요. 머릿속에는 아무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이상 물어볼 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복도 의자에 앉아 성재는 휴대폰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맨 위에는 정순이 어머니 연락처가 떠 있었고 그 밑에는 이지혁 이름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조금만 안정되면 말하자. 지금은 아직 그 생각으로 그날 밤도 전화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선택이자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한편 은호가 사라진 걸 제일 먼저 이상하게 느낀 사람은 엄마 정순이었어요. 처음 하루는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가 보지 그렇게 넘겼어요. 이틀째 되는 날 문자 답이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야, 회의 중이냐 웃으면서 또 넘겼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아, 지은호 씨요? 장기 휴가 들어갔는데요. 그 말에 순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애가 한마디 말도 없이 휴가를 갔다고. 그날 밤부터 순이는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동네 경찰서부터 갔어요. 혹시 이 얼굴 본 적 없어요? 핸드폰 속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권했지만 순이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은 애가 바빠서 연락 못하는 걸 거예요. 스스로를 달래며 청을 나왔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잠이 오지 않았죠. 지강호는 엄마 몰래 회사 쪽도 다시 확인했어요. 장기 휴가라니까요. 짤막한 대답에 더 화가 났어요. 장기 휴가면 어디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쯤은 아시지 않아요? 개인 사생활이라 저희도 잘 답답한 말뿐이었죠. 강호는 결국 파주 보육원까지 찾아갔어요. 옛날 누나 사진을 들고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누나 여기 찾아온 적 없어요?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호는 창밖을 보다가 눈시울을 훔쳤어요. 내가 그때 그 돈가방 안 건드렸으면 누나가 지금 이렇게 사라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지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회사 관두고 쉬려나 보지 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으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혁은 병원 전산과 아는 후배를 통해 교통사고 명단을 훑어봤어요. 지은호, 이름 비슷한 사람이라도 있냐? 후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또 회사 앞 CCTV도 시간 날 때마다 돌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은호가 회사에 들어온 날을 찾아보려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 느낌이 계속 이상하단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엄마는 파출소와 버스 정류장을 돌고 동생은 보육원과 회사 주변을 돌고 지혁은 병원과 CCTV를 뒤지고 있을 때 지은호는 산 아래 작은 집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나로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의 권유로 도시보다는 조용한 곳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성재는 자기가 가끔 내려가던 산 아래 작은
작은 집을 떠올렸어요. 회사에서도 멀고 서울에서도 조금 떨어진 동네였어요.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안 다니고 동네 마트 하나 있는 조용한 곳. 여기라면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덜 띄겠지. 여기가 제가 지낼 곳이에요? 대문 앞에 서서 지은호가 물었어요. 집은 낡았지만 마당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성재는 열쇠를 건네며 웃었어요. 오늘부터는 여기 주인은 은호 씨예요. 대문 여는 사람이 주인이라잖아요. 제가 주인이에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집 안에는 작은 부엌과 낡은 소파,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성재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원래는 이 집보다 훨씬 작은 원룸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만 하느라 집은 잘 기억도 못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요? 그럼 지금이 훨씬 나은데요. 그 말에 둘 사이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이면 성재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냄비에서 밥 냄새가 올라오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지면 머리를 대충 묶은 지은호가 슬리퍼를 끌고 나왔어요. 어제보다 냄새가 덜 메스꺼리네요. 오늘은 마늘을 조금 줄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한술 뜨면서 지은호가 물었어요. 저 원래도 밥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야근하던 사람. 그럼 지금이 훨씬 건강하네요. 몸은 모르겠는데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낮에는 둘이 동네를 걸었어요. 작은 마트에 가서 과일, 라면, 세제 같은 걸 사면서 자잘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원래 이런 매운 라면 좋아했어요. 원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2개 끓여 먹고는 했어요. 그럼 요즘 제가 자꾸 속이 안 좋은 건 원래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농담 섞인 말에 성재가 웃었어요.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둘 사이를 조금씩 묶어주고 있었어요. 밤에는 소파 양쪽 끝에 앉아서 TV를 같이 봤어요. 멜로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주인공이 울 때 지은호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런 거 보면 우는 사람이었어요? 남 얘기에는 눈물 많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얘기에는 웬만하면 눈물 안 보이던 사람. 그럼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남 얘기도 다 내 얘기 같아서요. 말 끝에 쓸쓸한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말들, 소소한 웃음들이 쌓이면서 둘은 서로에게 점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갔어요. 성재는 이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이건 내가 훔친 시간이다. 그 생각이 머리 한쪽 구석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편 이수빈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야근 끝났어요? 지금 내려갈까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요 며칠은 연락도 뜸하고 답장도 늦었어요. 바쁘겠지 뭐.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겨우 연락이 닿아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성재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 보였어요. 어딘가 더 지쳐 있고 시선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빠요? 수빈이 먼저 물었어요. 응, 좀. 짧은 대답.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성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어. 회사 말고요? 사람? 응, 사람. 여자예요? 수빈은 억지로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그 한마디에 수빈 눈빛이 잠깐 떨렸어요. 그럼 저는요. 농담처럼 들리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수빈 씨는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잘 정리된 이별 통보처럼 들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빈은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야, 나 드라마처럼 차였다. 진짜 부사장님 스타일에 딱 맞게. 그러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말이다. 그 사람 눈 보니까 이미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 그건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더라. 수빈은 그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른스러운 말을 혼잣말처럼 해봤어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아침마다 지은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깨어나면 속이 메스꺼리고 밥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내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체한가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같은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밥 냄새가 왜 이렇게 힘들죠? 성재가 눈치를 챘어요. 몸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머리는 괜찮은데요. 아침마다 배가 좀 울렁거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날 밤 달력을 꺼내서 날짜를 세어봤어요. 사고 난 날, 입원 기간, 산 아래 집에 데려온 날,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중간에서 딱 멈췄어요. 가능성 있겠는데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가 다시 위로 튀어오른 느낌이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호 씨, 네, 오늘 병원 한번 가볼래요? 또 머리 검사요? 머리 말고요. 조금 밑쪽이요? 산부인가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어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몸이 혼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도 말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삼키고 물었어요. 혹시 그거예요? 아기, 자기 입으로 아기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놀랐어요. 그러다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처음 봤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참 묘했어요. 지은호 눈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고요. 성재 눈에는 기쁨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둘은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병원, 다른 층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검진을 기다리며 번호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숨이 자주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눈은 계속 복도 사람들 얼굴을 쫓고 있었어요. 혹시나, 아니겠지. 그래도 혹시나.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 하나와 남자 하나가 함께 걸어 나왔어요. 여자는 검은 흑백 사진을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이 눈이 그 둘에게 딱 꽂혔어요. 먼저 보인 건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어깨선, 머리 묶음 모양, 손등에 보이는 작은 점. 설마 내가 또 헛것보나.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호야.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번호표도 가방도 다 떨어뜨리고 그냥 복도 끝으로 뛰어갔어요. 지은호. 복도에 목이 터져라 소리가 울렸어요. 지은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비슷한 눈매, 비슷한 코, 어딘가 낯익은 얼굴로 눈물 범벅이 된 여자가 자기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엄마. 순이는 달려와서 딸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맞지, 너 맞지, 우리 딸 맞지,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조금 뒤 복도 반대편에서는 지강호가 물 한 병을 사들고 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이 시간에 누나가 여기 왜 있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배까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고 멍해졌어요. 누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강호는 물병을 떨어뜨리고 다다다 뛰어왔어요. 누나 맞아? 진짜 누나야? 지은호는 자기를 향해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를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나 누나다. 근데 미안. 너도 기억이 잘. 말을 다 잊기도 전에 복도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박성재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거든요. 강호 눈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부사장님, 회사에서 몇 번 봤던 사람, 뉴스에서도 보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은 누나 옆에 서 있었어요. 마치 남편처럼, 아빠처럼 자연스럽게요. 순이도 그제야 성재를 봤어요. 부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에 놀람과 분노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침만 한 번 했어요. 그 순간 말없이 서 있던 시간 2달이 한꺼번에 들통난 느낌이었어요. 부사장님, 순이가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어요. 혹시 우리 딸 2달 전 사고 났을 때부터 계속 부사장님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성재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어요. 처음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강호가 끼어들었어요. 근데요? 안정된 뒤에는요? 그 다음 2달은요? 복도 공기가 단번에 더 차가워졌어요.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2달, 2달 동안 우리 딸이 어디 있었는데요? 성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이미 대답이었어요. 순이 눈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쾅! 박성재 뺨을 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이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엄마 앞에서 2달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고요? 성재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강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말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회사에서 장기 휴가라고만 하고 아무도 누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부터요. 그가 성재 멱살을 꽉 잡았어요. 근데 정답은 여기 있었네. 부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누나를 통째로 숨기고 있었네. 주먹이 날아갔어요. 쿵! 턱 쪽을 맞고 성재 몸이 한 발 뒤로 밀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와 둘을 겨우 떼어놓았어요. 여기 병원이세요. 폭력 안 됩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이 와중에 지은호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귀에서 B- 소리가 났어요. 엄마 울음, 동생 고함, 2달이라는 단어, 모든 말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잠깐만요. 저 머리가 손으로 머리를 짚는 순간 시야가 검게 말려 들어가듯 흐려졌어요. 은호야, 엄마가 부르는데도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멀찍이서 숨 가쁘게 뛰어오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지강호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지역 선배, 누나 찾았어요. 병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회의 중이던 이지역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죠. 복도 끝에서 뛰어오던 지역 눈앞에 지금 쓰러지는 지은호 모습이 보였어요. 아, 지은호. 그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지은호 몸은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간호사님,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스트레처를 밀고 뛰어왔어요. 지은호는 황급히 실려 들어갔고요. 순이는 문 앞에 거의 매달리듯 서 있었어요. 우리 딸, 제발 제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지강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역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복도 구석에 서 있는 성재를 봤어요. 멱살 자국, 부은 뺨, 피 맺힌 입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과호흡이랑 긴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절하신 겁니다. 아기도 지금은 괜찮고요. 산모가 조금 쉬면 금방 의식 찾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순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았네. 우리 애가 또 한 번 살았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조금 숨을 돌리고 나서 지혁이 천천히 성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성재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성재는 눈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냐? 뭐가, 언제부터 내 후배를 너 혼자만 알고 있었냐고. 사고 난 그날부터냐?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냐? 지역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사고 난 날 우연히 발견했어. 그때는 진짜로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가진 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세게 후려쳤어요. 순이도 조금씩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부사장님, 난요. 사고라고 하면 이해해요. 누가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2달 동안은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침을 꿀꺽 삼키고 이어갔어요. 부사장님이 우리 가족 시간은 통째로 멈춰놓고 혼자만 앞으로 간 거예요. 강호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나도 누나한테 큰 잘못한 사람이라 할 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네. 그는 한 발 성재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를 갈았어요. 2달 동안 엄마 눈밑은 시커멓게 변했고요. 나랑 선배는 실종 신고라도 할까 고민하면서 매일 전화 돌리고 다녔거든요. 그때 누나는 여기서 부사장님이랑 밥 먹고 있었네. 성재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벽에 기대선 채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양손에 힘을 줘야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앞에는 엄마 얼굴이 있었어요. 붉어진 눈과 쭈그러진 입가, 그리고 괜찮아? 많이 놀랐지? 라고 말하는 떨리는 목소리. 옆에는 지강호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입술을 꾹 다문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비슷한 시간에 병실 문 쪽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박성재가 보였어요. 여기가 병원이죠? 응, 조금 놀라서 쓰러졌어. 아기는 괜찮대. 순이가 딸 배 위에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그 말에 지은호는 배를 한 번 더 쓰다듬어 봤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조금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저 2달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순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대답 대신 시선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지은호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봤어요. 뺨이 부어 있고 입가에 상처가 난 얼굴. 하지만 낯익은 눈. 2달 동안 같이 살던 사람의 얼굴. 부사장님, 이제야 이름이 입에서 나왔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사고 난 뒤부터 계속 부사장님이랑 있었어요? 성재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와 침대 발치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조금만 안정되면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겁이 났어요. 지금 말하면 다들 너무 놀랄 것 같아서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욕심이 났어요. 순이와 강호, 지혁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만 믿고 저만 보고 저만 의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제 제일 큰 죄예요. 지은호는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더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어요. 눈물이 사진 위에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요.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어요. 저는 뭐가 돼요? 모두 시선을 들었어요. 저는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온 세상이 다 낯선 상태에서
부사장님 한 사람만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라고 하는 말도 그냥 고맙다고 들었고요. 당신이 해준 밥이랑 같이 본 드라마랑 같이 걸은 길들이 제 새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은 엄마한테는 지옥이었고 선배한테는 악몽이었고 동생한테는 죄책감만 늘어나는 시간이었네요. 성재는 머리를 더 숙였어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거란 걸 알았어요. 그때 순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난요, 정말로 부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 도와주고 회사 일도 챙겨주고 그렇게 봐왔으니까요. 근데 오늘만큼은 정말 미워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지혁이 그때까지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사고 난 것까지는 나도 뭐라고 안 한다. 누가 일부러 사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은 선택이야. 너는 2달 동안 선택을 잘못했어. 그는 눈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천장을 봤어요. 친구라서 그동안 내 편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은호 편 들 거다. 지강호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말했어요. 솔직히요. 내가 예전에 돈 때문에 삐끗했을 때 누나가 나 대신 욕먹어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누나보다 먼저 맞을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은 부사장님이더라고요. 이미 한 대 때렸지만 속이 아직도 끓고 있었어요. 이렇게 4사람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지은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였어요. 며칠 동안 지은호는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방 암벽에는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엄마가 적어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분노는 처음에는 불처럼 타올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를 숨겼어? 생각하면 할수록 몸이 떨렸어요. 나한테는 온 세상이 부사장님 뿐이었는데 그게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분노의 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는 그 2달 동안이 다 지옥이었냐? 지은호는 조금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아니요, 지옥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그게 엄마랑 선배랑 강호 시간을 훔쳐서 만든 따뜻함이었다는 게 지금은 너무 미운 거죠. 순이는 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욕심을 부린 건 맞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그래. 나쁜 남편일지 몰라도 나쁜 아빠까지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지은호 가슴에 들어가 오래 맴돌았어요. 지혁도 한번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나였으면 이런 선택 안 했을 거다 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사고 난 뒤에 너 옆에 나만 있었다면 나도 흔들렸을 것 같아. 선배,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놈 하나, 완전히 깨끗한 놈 하나, 이렇게 나누긴 좀 어렵더라. 다만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느냐, 그 문제인 거지. 그 말에서 지역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 미련, 우정, 배신감이 다 섞인 느낌이었어요. 지강호는 누나 방문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누나, 나도 한때 엄마 속 많이 썩였잖아. 근데 그래도 엄마는 나를 끝까지 아들로 보더라. 부사장님이 한 짓은 진짜 욕 많이 먹어야 되는 짓이긴 한데 그래도 아빠 자리는 나중에 누나가 정할 문제니까 너무 빨리 잘라버리지는 마. 이 말을 할 때 강호 눈도 빨개져 있었어요. 이렇듯 정순이, 지강호, 이지혁 3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마음을 풀도록 도와줬어요. 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화 사이사이에 그래도 아빠인데 라는 아주 얇은 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 소식은
박진석 회장 귀에도 들어갔어요. 회사 비서실을 통해 부사장님이 2달 동안 실종자 보호 사실을 숨겼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업무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뭐야, 회사 이름으로 하는 사건이냐?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 사적인 문제였어요. 사고 난 직원, 기억상실, 아이, 단어들이 섞이자 진석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무실로 불러들였을 때 성재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맞냐? 진석 첫 마디였어요. 아버지, 이름 부르지 마. 지금은 회장으로 부를게.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사고 난 직원 보호한 것까지는 좋다. 사람 구한 건 잘한 거야. 근데 왜 2달 동안 그 직원 가족한테 말 안 했냐? 성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이라서요. 그 솔직한 대답에 진석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지.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어요. 사람이 자식을 버리는 순간부터는 짐승이라고 했다. 내가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너는 자식을 버리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자식을 2달 동안 빼돌렸어.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이나 해봤냐.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진석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일은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거다. 부사장 자리 잠시 내려놔라. 그 말에 성재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아버지, 회장이라고 불러라 그랬지. 지금은 아버지 소리 듣기 싫다. 진석은 돌아서서 창밖만 봤어요. 성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도 버려질 수 있구나. 그런 겁을 먹었어요. 집에서는 박영라도 오빠를 향해 화를 냈어요. 오빠, 진짜 왜 그랬어? 영라는 그동안 성재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안 알려줄 수는 있어. 상황이 너무 정신없으면. 근데 2달은 아니지. 2달은 좀 아니지. 목소리가 상당히 실망 섞여 있었어요.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알아. 아니란 거. 근데 그 2달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랑 같이 숨쉬는 느낌이었어. 회사 말고, 일 말고, 사람이랑. 영란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럴수록 더 일찍 말을 했어야지. 좋은 감정은 빛 아래에서 키워야지. 어둠 속에서 키우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의외로 날카로웠어요. 나도 당분간은 오빠 편 못 들겠다. 은호 씨 편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성재는 자기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멀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 뒤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지은호는 혼자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머리를 식히려고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돌고 있었죠. 모퉁이를 돌다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걸음이 멈췄어요.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남자, 박성재였어요. 둘은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성재였어요.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게 맞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못 참겠더라고요.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호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친 목소리였어요. 그날 병원에서는요. 너무 많은 사람 앞이라 제 마음을 끝까지 말 못한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2달 동안 나는 내 옆에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제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비가 속눈썹에 맺혔어요. 그래도요, 지금도 그 시간을 후회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만큼 행복했거든요. 그게 더 미안합니다.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큰 변명 대신 추한 자기 마음까지 보여준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심장 뛰는 소리랑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성재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2달 동안이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마트 가고, 같이 TV 보고, 밤에 빗소리 들으면서 같이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이요. 그게 거짓말로 시작된 시간인 건 맞지만요. 그래서 지금이 더 미운 거예요. 제가 미운 것보다 제가 그 시간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더 미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호야, 부사장님, 호칭이 다시 멀어졌어요. 우리 헤어져요.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걸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줄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기는요, 저한테는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부사장님이랑 같이 나눌 자신은 오늘은 아직 없어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아이 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그래요. 제 마음이. 그 말에 성재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비에 섞여 누가 눈물인지 누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말 그대로 들을게요.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뒷모습은 예전보다 한층 더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늦게 성재는 회사 옥상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불빛이 조금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난간에 기대 서 있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이지혁이었어요. 다 끝났냐? 짧은 질문이었어요. 응, 끝났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좋아한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해. 사람 마음은 딱딱 끊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좋아하는 걸 핑계로 2달 동안 엄마랑 나한테 숨기고 너만 행복한 시간 보낸 건 그건 배신이다. 그는 말을 한번 끊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은 한 대만 때린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대는 맞아야겠더라. 첫 번째 주먹이 성재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퍽! 소리가 크게 났어요. 입가에서 피가 번졌어요. 성재는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무방비로 맞았어요. 이건 친구로서 한 대, 지혁이 말했어요. 2번째 주먹은 가슴을 향해 날아갔어요. 쿵!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건 내 후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놈한테 선배 대신 때리는 한 대. 지혁 손이 떨렸어요. 3번째 주먹을 들었다가 결국 내렸어요. 더 때리면 나도 선 넘는 놈 된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성재는 입술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맞을만하다. 솔직히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만은 기억해줘라. 뭔데? 아빠 자리. 그거 하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다. 그거마저 포기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거든. 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아빠 자리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은호가 정하는 거니까. 대신 내 옆에서 웃으면서 술 마시던 친구 자리, 그건 오늘부로 없다. 그 말만 남기고 주차장을 떠났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비 오는 밤이었어요. 지은호는 엄마 집에서 아기 옷을 접고 있었어요. 작은 손수건, 노란색 베네 저고리 하나하나를 접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조용히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 안에서 묻자 잠깐의 정적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박성재.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문을 살짝만 열고 체인을 걸어둔 채 틈으로 내다봤어요. 비에 젖은 어깨,
지쳐 보이는 눈동자,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먼저 물었어요. 오늘 검진 날이라고 들었어요. 지강호 씨가 실수로 말해줘서요. 지은호가 잠시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기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그것만 물으려고 왔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기 잘 크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튼튼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 눈이 순간 번쩍였다가 곧 눈물이 가득 찼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지은호가 문 안쪽에서 작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남자라도 아빠까지 없애버리지는 말라고요. 아기 입장에서 그 말에 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체인 너머로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아직 부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지금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있어서요.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아기한테까지 너는 아빠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조금 너무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지은호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어갔어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되면 아이를 가끔은 만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 입에서 작게 숨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빠로 올 때는요. 다른 자리는 꿈도 꾸지 말아요. 연인 자리도, 남편 자리도, 친구 자리도요.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없는 거예요. 성재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말 뒤에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기만 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아주 얇은 선 하나라도 남겨둔 침묵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지은호는 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좀 복잡하지. 그래도 너한테 아빠라는 이름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시간이 흘러 아기는 태어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울음소리 하나에도 집안이 떠들썩해졌어요. 이름은 오래 고민 끝에 박지안이라고 지었어요. 어렵지 않고 부드러운 이름이었어요. 지안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가끔씩 낯선 남자의 품도 느끼게 되었어요. 첫 만남은 예방접종 날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지은호가 아기와 같이 앉아 있다가 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박성재였어요. 약속대로 깔끔한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인형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과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지은호 말이 떠올랐거든요. 둘은 잠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아기는 잠깐 보실래요? 지은호가 조심스레 아기를 안겨줬어요. 성재 팔에 작은 몸이 얹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그가 조심히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지안이는 울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성재 얼굴을 봤어요. 그 눈망울을 보는 순간 성재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어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검진 일정이 겹쳐 병원에 들른 이지혁이었어요. 우연히 복도에서 세 사람을 보고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성재 얼굴,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지은호 모습. 지혁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저 둘이 아이 앞에서는 사람 구실은 하고 있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돌아섰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같이 따라온 지은호, 박성재, 이지혁, 그리고 정순이, 지강호, 박진석, 박영락까지 모두 얽힌 막장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많이 본
가족 이야기였어요. 누가 완벽하게 잘했고 누가 완전히 나빴다고 깔끔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다만 각자가 자기가 저지른 선택의 무게만큼 조금씩 상처를 받고 조금씩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지은호는 기억을 잃은 2달 동안에도 누군가를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지킬 선을 스스로 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박성재는 연인 자리, 친구 자리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아빠 자리 하나만큼은 앞으로 평생 천천히 갚아 나가야 하는 숙제를 품게 됐어요. 이지혁은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은호 편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고요. 정순이와 지강호는 딸과 누나를 빼앗겼던 2달의 분노를 마지막에는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로 조금씩 바꾸려는 사람들로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지안이가 좀 더 자라서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라고 물어보는 날이 오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건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로 펼쳐질 거예요. 저는 박성재의 마음은 이해되면서도 친구와 주변 사람들, 특히 은호에 대해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나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성재의 행동에 대한 시청자님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